영자 할머니는 낡은 주방에서 조용히 상차림을 준비하고 있었다. 오늘도 어김없이 남편의 기일을 맞이하게 되었다. 집안은 한때 가족들의 웃음소리로 가득했지만 이제는 고요했다. 남편이 세상을 떠난 후 영자는 혼자 이 집을 지키고 있었다. 자식들은 모두 도시로 떠나 바쁜 생활을 이어가고 있었고 영자의 일상은 정막 속에서 흐르고 있었다. 남편과 함께하던 시절에는 이날이 그리 고독하지 않았다. 영자는 해마다 자식들과 손주들이 내려와서 함께 기일을 지내고 차례를 올리며 가족의 유대를 확인하곤 했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자식들의 방문은 점점 드물어졌다. 처음엔 일이 바빠서, 그 다음엔 아이들 교육 때문에 이제는 이유조차 없이 자식들은 그저 오지 않았다. 오늘은 달랐다. 영자는 용기를 내어 자식들에게 직접 전화를 걸기로 결심했다. 남편을 떠올리며 혼자 이 날을 보내는 것에 한계를 느낀 영자는 이번만큼은 자식들이 모여주길 바랐다. 아무리 바빠도 부모님의 기일만큼은 함께해야 한다고 생각했다. 장남 태호에게 가장 먼저 전화를 걸었다. 엄마. 태호의 목소리는 피곤했다. 바쁜 일상 속에서 잠시 짬을 내 전화를 받은 듯한 느낌이었다. 태호야, 이번 주말에 너희 집에 올 수 있니? 내 아버지 기일이라서 같이 차례를 지내고 싶어. 영자의 목소리에는 은근한 기대와 간절함이 묻어 있었다. 그러나 태호의 반응은 영자가 예상했던 것보다 더 무심했다. 이번 주말이요? 그게 요즘 회사 일이 너무 바빠서요. 이번에 중요한 프로젝트가 있어서 시간 내기가 힘들 것 같은데요. 짧은 침묵이 흐른 후 태호는 덧붙였다. 다른 사람들한테 물어보면 안 될까요? 동생들도 있고. 영자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태호의 말은 사실이었다. 다른 자식들이 있으니 그들에게 부탁하면 될 일이었다. 하지만 영자는 장남인 태호에게서만 느낄 수 있는 안정감이 필요했다. 남편이 세상을 떠난 후 태호는 언제나 가장 먼저 달려와 주었기 때문이다. 그래. 알았다. 바쁘면 어쩔 수 없지? 그럼 다른 애들한테도 연락해 볼게. 전화를 끊고 나서 영자는 천천히 숨을 들이쉬었다. 실망이 밀려왔지만 아직 희망은 있었다. 둘째 딸인 혜진은 항상 마음이 따뜻했고 어머니를 생각하는 마음도 컸다. 혜진에게 전화를 걸면 다르게 나올 거라는 생각에 영자는 다시 전화를 들었다. 엄마, 무슨 일이세요? 혜진의 목소리는 태호와는 달랐다. 그러나 뭔가 조급한 기색이 느껴졌다. 혜진아, 이번 주말에 내 아버지 기일이라서 집에 올 수 있을까? 잠시 침묵이 흘렀다. 혜진은 머뭇거리는 듯 했다. 영자의 마음속에서 또다시 불안이 엄습했다. 엄마, 나도 정말 가고 싶은데 이번에 애들 학원 스케줄이 너무 꽉 차 있어서. 게다가 시댁에도 들러야 하고. 혜진의 말은 점점 작아졌다. 영자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전화를 통해서는 그 마음이 전해지지 않았다. 그래, 알겠다. 내가 바쁜 거 이해해. 다음에 보자. 영자는 최대한 담담한 목소리로 대답했지만 전화를 끊고 나서 손에서 힘이 빠져버렸다. 한숨을 쉬며 의자에 앉아보았지만 마음은 여전히 편치 않았다. 자식들이 각자의 삶에서 바쁜 건 알고 있었지만 그래도 부모의 기일만큼은 신경 써줄 것이라고 믿었기에 더 큰 실망감이 몰려왔다. 마지막으로 셋째 아들인 태민에게 전화를 걸었다. 태민은 성격이 유연하고 장난기도 많아 다른 자식들과는 달리 그래도 자주 연락을 주고받는 편이었다. 하지만 이번에도 상황은 녹록지 않았다. 엄마, 이번 주말에요? 그게 우리 회사에서 워크숍을 가야 해서요. 주말에 집에 가는 건 좀 힘들 것 같아요. 미안해요, 엄마. 영자는 더 이상 말을 이어갈 힘이 없었다. 태민마저도 오지 못한다고 하니 이번 기일도 혼자 보내야 한다는 사실이 더욱 명확해졌다. 자식들의 말은 모두 합당한 이유였지만 영자의 마음속에서는 점점 큰 고독감이 자리를 잡았다. 남편이 떠나고 난 후
이 가족은 어쩌면 더 이상 같은 방향을 바라보지 않는다는 생각마저 들었다. 영자는 주방에서 차례 준비를 계속했지만 손끝에 힘이 들어가지 않았다. 음식을 차리면서도 자식들이 이 음식을 먹을 수 있을지 의심스러웠다. 그들은 오지 않을 테니 말이다. 하지만 그렇다고 준비를 멈출 수도 없었다. 남편을 위한 차례상은 아무리 혼자라도 성심껏 차려야 했다. 저녁이 되어가는 시간, 영자는 부엌 창문 너머로 서서히 어두워지는 하늘을 바라보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그 순간 문득 휴대전화가 울렸다. 번호를 확인해보니 큰아들 태호였다. 잠시 멈칫하던 영자는 다시 전화를 받았다. 엄마, 생각해봤는데 내가 주말에 잠깐이라도 다녀가려고 해요. 아버지 기일이니까 아무래도. 태호의 말에 영자는 순간 기뻤지만 곧바로 태호의 말에 섞인 무심함을 느낄 수 있었다. 잠깐이라도 라는 말이 마음을 무겁게 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태호가 오겠다는 사실은 일말의 희망을 주었다. 그래. 와주면 좋지. 고맙다, 태호야. 영자는 억지로 웃음을 짓고 전화를 끊었다. 그 후로도 혜진과 태민에게도 연락을 다시 해보았지만 그들은 결국 오지 못할 것이라고 말했다. 영자는 그저 태호라도 오는 것을 다행으로 여기며 마음을 다잡았다. 며칠 뒤, 기일 아침이 밝았다. 영자는 새벽 일찍 일어나 차례상을 준비했다. 태호가 오기로 한 시간이 점점 다가오자 마음은 점점 조급해졌지만 차례상을 꾸미는 손길은 익숙하고 부드러웠다. 남편이 살아있을 때부터 이어오던 습관이었다. 영자는 상에 정성스레 음식을 올리며 마음속으로 남편에게 말을 걸었다. 여보, 이번에도 내가 혼자 준비했어. 아이들이 바빠서 못 온대. 그래도 태호는 온다니까 너무 걱정하지 말고 편히 쉬어. 그렇게 중얼거리며 상을 차리던 영자는 한순간 울컥하는 감정을 느꼈다. 눈물이 차오를 것 같았지만 그는 끝까지 참았다. 자식들이 오지 않아도 남편에게 예를 다하는 일이 더 중요했기 때문이다. 한참 후 태호가 집에 도착했다. 태호는 다소 피곤한 얼굴을 하고 있었지만 그래도 집에 와준 것만으로 영자는 마음이 조금 놓였다. 엄마, 잘 지내셨어요? 태호는 어색한 인사를 건넸고 영자는 반갑게 맞이했다. 하지만 둘 사이에는 이전에 없던 어색함이 감돌았다. 태호는 서둘러 아버지 차례를 지내고 가려는 듯했고 영자는 그것을 눈치챘다. 차례가 끝난 후 두 사람은 마주 앉아 식사를 시작했다. 영자는 아들과의 짧은 대화 속에서 점점 태호의 무심함을 느끼기 시작했다. 태호는 자주 휴대전화를 들여다보며 일에 관한 이야기를 했다. 그에게 아버지의 기일은 단지 하나의 의무처럼 보였다. 식사 중 영자는 용기를 내어 물었다. 태호야, 요즘 너희들 사는 게 많이 힘든가 보구나. 나중에 내가 너희들에게 짐이 되는 건 아니겠지? 태호는 순간 당황한 표정을 지었지만 이내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아니에요, 엄마. 그런 생각하지 마세요. 그 말을 들은 영자는 태호의 말이 진심이 아닐 수도 있다는 생각이 스쳐 지나갔다. 그의 눈빛은 어딘가 멀어 보였다. 저녁이 되자 태호와 그의 아내, 그리고 두 딸은 방으로 들어가 쉬기 시작했다. 영자는 남은 설거지를 마치고 부엌에서 홀로 시간을 보내고 있었다. 집안은 고요했고 영자는 혼자만 해. 아침 햇살이 부엌 창문을 비추며 차갑고도 맑은 공기가 흘러들어왔다. 영자는 잠을 설친 탓에 몸이 무겁고 눈꺼풀이 자꾸 내려앉았지만 남편의 기일을 맞아 정성스럽게 차례를 준비해야 한다는 책임감에 일찍 일어났다. 어젯밤에 들었던 자식들의 대화가 마음속에서 떠나지 않았지만 오늘만큼은 그 감정을 억누르기로 했다. 남편을 위해 차례를 지내는 날에 슬픔과 분노를 내보이고 싶지 않았다. 부엌에서는 이미 많은 음식들이 준비되어 있었다. 찌개와 전, 나물, 과일, 그리고 정성껏 만든 잡채까지. 영자는 이 모든 음식을 차리면서도 자식들이 제대로 먹을지 걱정이 앞섰다. 그들은 차례상을 함께 할 것처럼 보였지만
사실상 형식적인 의무로만 참석할 것이라는 생각이 그녀의 마음을 무겁게 했다. 태호와 그의 가족은 여전히 잠에서 덜 깬 얼굴로 부엌에 들어왔다. 아이들은 여전히 피곤한 듯 했다. 태호는 무심하게 자리에 앉으며 짧게 인사를 건넸다. 엄마, 준비 다 됐어요? 영자는 고개를 끄덕이며 그들을 차례상 앞으로 이끌었다. 며느리와 손주들은 그저 자리를 지킬 뿐 그 과정에 깊은 의미를 부여하지 않는 듯 보였다. 태호는 형식적으로 절을 하며 아버지에 대한 경의를 표했지만 그 역시 마음이 다른 곳에 있는 것 같았다. 차례는 조용히 그리고 빠르게 진행되었다. 영자는 남편의 영정을 보며 속으로 기도를 올렸다. 여보, 당신 없이 이렇게 지내는 것이 너무 힘들어. 아이들이 나를 이렇게 외면하는 걸 당신도 알고 있을까? 그녀는 남편과 대화를 나누는 듯한 마음으로 차례를 이어갔다. 하지만 그 옆에서 태호와 그의 가족은 더 이상 참여할 의지가 없어 보였다. 차례가 끝나자마자 며느리와 아이들은 방으로 돌아가 버렸다. 태호는 자리에 남아 있었지만 휴대전화를 만지작거리며 회사 관련 이메일을 확인하고 있었다. 영자는 그런 아들을 바라보며 한숨을 내쉬었다. 그들과의 대화가 무미건조한 형식에 불과해진 지금 영자는 무엇을 해야 할지 몰랐다. 그들과 정을 나누기 위해 무언가를 말하고 싶었지만 그 말을 꺼내는 것이 오히려 상처를 줄 것 같아 입을 닫고 말았다. 오전이 지나 점심시간이 되자 영자는 차려진 음식을 내놓고 식사를 준비했다. 가족들이 함께하는 자리임에도 불구하고 분위기는 여전히 어색하고 무거웠다. 태호는 여전히 휴대전화를 내려놓지 않았고 며느리는 아이들에게 음식을 챙겨주느라 바빴다. 영자는 그들 사이에 끼어들 수가 없었다. 태호야, 이번 프로젝트는 많이 힘든가 보구나. 영자가 조심스레 물었다. 네, 요즘 일이 너무 많아서요. 이번 주말에도 사실 잠깐 짬을 내서 온 거예요. 미안해요, 엄마. 너무 오래 머물지는 못할 것 같아요. 태호는 건조한 톤으로 대답하며 미소를 지었지만 그 미소는 진심이 담겨 있지 않았다. 영자는 그 말에 더 이상 질문을 이어가지 못했다. 모든 대화가 그저 표면적인 것이었고 깊은 대화는 불가능하다는 것을 깨닫는 순간 영자의 마음은 더더욱 멀어지는 기분이 들었다. 식사가 끝난 후 며느리는 아이들과 함께 방으로 돌아가 쉬겠다고 했다. 태호 역시 피곤하다며 잠시 눈을 붙이겠다고 하더니 곧 방으로 들어가 버렸다. 영자는 홀로 부엌에 남아 남은 설거지를 하며 자신을 다잡았다. 차례를 지내고 나면 그들은 곧 떠날 것이었다. 그녀가 기대했던 따뜻한 가족의 재회는 결국 이루어지지 않았다. 설거지를 마친 영자는 방으로 돌아와 남편의 사진 앞에 다시 앉았다. 남편에게 기도를 올리며 차갑게 식어버린 가족 관계에 대한 서운함을 털어놓았다. 여보, 나는 어디서부터 잘못한 걸까? 내가 더 잘했어야 했을까? 아니면 이건 그저 시간이 지나며 자연스레 멀어진 것일까? 그래도 당신이 있었으면 내가 이렇게 외롭지는 않았을 텐데. 그녀는 조용히 혼잣말을 이어갔다. 그 순간 그녀는 남편과 함께했던 지난 날들을 떠올리며 자식들이 어렸을 때는 이토록 멀리 느껴지지 않았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때는 모두가 함께 웃고 이야기 나누며 서로의 삶을 나누는 것이 당연했던 시간들이었다. 그러나 지금은 그 모든 것이 사라져버린 것 같았다. 그날 저녁, 영자는 다시 부엌에서 혼자 저녁 식사를 준비하고 있었다. 온 집안이 조용했고 오직 그녀만이 부엌에서 그날의 남은 일들을 정리하고 있었다. 그때 태호와 그의 아내의 목소리가 방에서 은근히 들려왔다. 대화는 조용했지만 영자의 귀에는 분명하게 들렸다. 당신, 엄마 혼자 이렇게 지내게 두는 거 좀 심한 거 아니야? 태호의 아내가 말했다. 나도 알아. 그런데 우리도 너무 바쁘잖아. 솔직히 엄마를 요양원에 모시는 게 제일 현실적일 것 같아. 이젠 혼자 사는 게 힘드실 텐데, 태호가 답했다. 그러니까 애들한테도 좋은 환경에서 자라게 해주고 우리도 신경 덜 쓰려면 그게 낫지 않아? 아내가 다시 말했다. 영자는 더 이상 그들의 대화를 들을 수 없었다.
들리지 않을 만큼 조용한 대화였지만 그 내용은 영자의 마음을 찢어놓기엔 충분했다. 그녀는 다리가 후들거려서 의자에 주저앉았다. 그동안 자식들이 자신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그들의 진심을 이토록 적나라하게 들을 줄은 몰랐다. 그들이 더 이상 자신을 가족으로, 부모로 생각하지 않고 오히려 짐처럼 여긴다는 사실에 충격과 슬픔이 교차했다. 영자는 부엌에 홀로 앉아 한참을 멍하니 있었다. 모든 것이 무너지는 기분이었다. 그동안 자신이 자식들에게 바랐던 것들이 얼마나 허망한 기대였는지를 깨달았다. 그들이 자신을 돌보고자 하는 마음이 아니라 그저 책임과 의무로만 여기고 있다는 사실이 그녀의 마음을 찢었다. 차례를 지내고 가족과 함께 시간을 보내기를 간절히 바랐지만 결국 그들은 형식적인 의무만을 다하고 떠날 생각뿐이었다. 그날 밤, 영자는 잠에 들 수 없었다. 눈을 감으면 들렸던 대화가 계속 머릿속에서 맴돌았다. 요양원에 모셔야 할 것 같아 그 말이 계속해서 가슴을 아프게 찔렀다. 자신이 이들에게 그저 불편한 존재로 전락한 것 같았다. 이 집에서, 가족 안에서 더 이상 자신이 설 자리가 없다는 절망감이 영자를 덮쳐왔다. 남편의 기일이 지나고 가족들은 떠날 준비를 서둘렀다. 영자는 태호와 며느리가 마지막 인사를 건넬 때에도 그 대화를 떠올리며 무거운 마음을 숨기지 못했다. 태호는 짧게 인사하며 말했다. 엄마, 잘 계세요. 나중에 또 올게요. 그러나 그 말이 진심이 아니라는 것을 영자는 알고 있었다. 태호의 눈에는 죄책감이 서려 있었지만 그는 끝내 그 주제를 꺼내지 않았다. 며느리 역시 어색한 미소만 지으며 고개를 숙였고 아이들은 차에 올라타기 바빴다. 가족이 떠나고 난 후 집은 다시 고요해졌다. 영자는 부엌 창문을 열고 차가운 바람을 맞았다. 그 바람은 그녀의 마음속 고독을 더욱 깊게 파고들었다. 이제 더 이상 무언가를 기대할 수 없다는 사실이 분명해졌다. 그녀는 긴 한숨을 내쉬며 가족이 떠난 빈집을 둘러 보았다. 가족이 떠나고 집안에 다시 고요함이 찾아오자 영자는 홀로 남은 부엌에서 긴 한숨을 내쉬었다. 남편의 기일을 위해 준비한 상차림은 다 끝났고 자식들은 그저 짧은 의무감만을 남기고 사라졌다. 그들의 빈자리는 차가운 공기처럼 그녀의 가슴을 찔렀다. 영자는 멍하니 앉아있다가 천천히 일어나 집안을 정리하기 시작했다. 남편의 사진이 걸려있는 작은 방에 들어가 남편의 영정을 바라보며 조용히 중얼거렸다. 여보, 나는 이제 어떻게 해야 할까? 하지만 대답은 없었다. 그저 텅 빈 방과 조용한 집만이 그녀의 말에 응답할 뿐이었다. 그 순간 영자는 자식들에게 느낀 배신감이 가슴속 깊이에서 끓어오르는 것을 느꼈다. 그들의 대화를 엿들은 후부터 영자는 그 감정을 숨기고 억누르려 했지만 지금 이 순간에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다. 그날 저녁, 영자는 혼자 식사를 준비했다. 그 어느 때보다 고요한 집안에서 찌개를 끓이면서도 그녀의 머릿속에는 자식들의 목소리가 떠나지 않았다. 요양원에 모셔야 할 것 같아. 엄마가 혼자 사는 건 이제 무리야. 그들의 말은 칼처럼 그녀의 마음을 베어갔다. 자신이 자식들에게 짐이 되었다는 생각에 마음이 아파왔다. 식사를 마친 후 영자는 그동안 차마 입 밖으로 꺼내지 못했던 말을 해야겠다고 결심했다. 그녀는 태호에게 전화를 걸었다. 전화가 울리는 동안 그녀의 손은 떨렸고 마음은 점점 무거워졌다. 마침내 태호가 전화를 받았다. 엄마. 무슨 일이세요? 태호의 목소리는 평소와 다름없었다. 그저 바쁘고 무심한 톤이었다. 영자는 잠시 머뭇거렸지만 결국 말을 꺼냈다. 태호야, 어젯밤에 내가 한 얘기를 들었어. 순간 전화기 너머로 짧은 침묵이 흘렀다. 태호는 당황한 듯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영자는 그 침묵 속에서 태호의 죄책감을 느낄 수 있었다. 엄마가 요양원에 가는 게 너희들한테 편하겠지? 나도 이제 힘들어졌으니까 이해는 해. 하지만 너희가 그렇게 생각하는 걸 듣고 싶지는 않았어. 그녀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그 안에는 깊은 슬픔이 담겨 있었다.
태호는 겨우 입을 떼며 변명하듯 말했다. 엄마, 그런 뜻이 아니에요. 그냥 우리가 다 같이 엄마를 돌볼 수 없으니까 현실적으로 고민했던 것뿐이에요. 현실적으로 영자는 가슴속에서 분노가 치밀어 오르는 것을 느꼈다. 그들의 논의가 그녀의 삶을 어떻게 바라보는지를 적나라하게 보여준 것 같았다. 내가 짐이 된 거지? 너희가 나를 돌볼 시간이 없고 나는 이제 나이 먹었으니 요양원에 가는 게 맞는 거지? 태호는 그저 침묵했다. 그 침묵이 영자에게는 오히려 더 큰 상처였다. 그는 그녀의 말에 반박하지 않았다. 영자는 그 침묵이 그들의 진심을 대변한다고 생각했다. 자식들이 자신을 더 이상 가족으로, 부모로 생각하지 않고 그저 부담스러운 존재로 여기고 있다는 사실이 너무도 명확하게 느껴졌다. 태호야, 영자는 한참을 침묵한 후 다시 입을 열었다. 나는 더 이상 너희한테 짐이 되고 싶지 않아. 그래서 내가 결정을 내렸어. 태호는 그 말에 놀란 듯 물었다. 결정이라니요? 무슨 결정을 했다는 거예요? 너희들이 날 요양원에 보내려고 하기 전에 내가 먼저 내 삶을 정리할 거야. 그녀의 말은 태호에게 충격적으로 다가왔다. 그는 당황한 목소리로 다시 물었다. 엄마, 그게 무슨 소리예요? 혼자서 어떻게... 그러나 영자는 이미 마음을 굳혔다. 자식들이 자신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알고 나서 더 이상 그들에게 기대할 수 없다는 결론에 이르렀다. 그들의 계획에 맞춰 자신을 맡기기보다는 스스로 선택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를 붙잡고 싶었다. 나는 내 방식대로 살아갈 거야. 더 이상 너희한테 기대지 않고 내가 할 수 있는 대로 살아볼 거야. 태호는 말을 잇지 못했다. 영자의 단호한 목소리는 그가 더 이상 설득할 여지를 남기지 않았다. 그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그저 혼란스러운 마음을 안고 전화를 끊었다. 전화를 끄는 영자는 깊은 한숨을 내쉬며 창밖을 바라보았다. 밤하늘은 어둡고 별이 가득했다. 그녀는 오랜만에 하늘을 올려다보며 자신이 결정을 내렸다는 사실에 작은 해방감을 느꼈다. 물론 그 결정을 내리는 데까지는 많은 시간이 걸렸고 자식들과의 관계가 끊어질 것 같은 두려움도 있었지만 이제는 더 이상 그들에게 얽매이지 않기로 한 것이다. 며칠이 지나고 영자는 자신의 계획을 구체화하기 시작했다. 요양원에 가지 않고 이 집에서 홀로 남아 마지막까지 살아가는 방법을 선택하기로 했다. 자식들이 찾아오지 않더라도 외로움 속에서 홀로 있더라도 영자는 이제 스스로를 지키기로 했다. 그날 저녁, 영자는 남편의 영정 앞에 다시 섰다. 그리고 조용히 중얼거렸다. 여보, 나는 이제 내 길을 가려고 해. 당신 없이 이 집에서 나 혼자 지내는 게 쉽지 않겠지만 그래도 나는 내 방식대로 살아볼 거야. 우리 자식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지는 알게 되었으니 더 이상 그들에게 기대지 않기로 했어. 영자는 남편의 사진을 바라보며 조용히 눈물을 흘렸다. 그녀는 오랫동안 억눌러왔던 감정들을 이제서야 풀어놓을 수 있었다. 자식들로부터 느낀 배신감, 외로움, 그리고 이제 더 이상 그들에게 의지하지 않겠다는 결심까지. 모든 것이 그 눈물에 담겨 있었다. 그 후로 영자는 다시는 자식들에게 연락하지 않았다. 그들이 어떻게 지내는지 궁금하지 않은 것은 아니었지만 이제는 그들의 관심이 필요하지 않았다. 그녀는 홀로 남은 삶을 준비하며 이 집에서 남편과 함께했던 시간을 떠올렸다. 그리고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행복할 수 있다고 스스로를 다독였다. 며칠 후 태호는 다시 전화를 걸었지만 영자는 받지 않았다. 그녀는 더 이상 자식들의 무심한 말이나 형식적인 연락에 흔들리지 않기로 마음먹었다. 자신이 선택한 길을 걸어갈 준비가 되어 있었고 그 결정을 번복할 생각도 없었다. 그날 밤 영자는 조용히 차를 마시며 창밖을 내다보았다. 별빛이 가득한 하늘을 보면서 그녀는 작은 미소를 지었다. 비록 자식들이 자신을 버렸다고 느꼈을지라도 이제는 그녀가 스스로를 지키기로 결심했기 때문에 그 미소는 진심이었다. 며칠이 지나고 영자는 자식들로부터 받은 연락을 모두 무시했다.
전화를 받지 않았고 문자에도 답하지 않았다. 그들은 영자가 이상하다고 느꼈을 것이다. 아마 그녀의 말이 단순한 감정의 발로일 것이라 생각하며 조금만 지나면 다시 예전처럼 돌아오리라 믿고 있을지도 모른다. 하지만 이번에는 달랐다. 영자는 더 이상 그들의 관심에 기대지 않고 스스로 삶을 살아가기로 단단히 마음먹었다. 어느 날 태호가 느닷없이 집에 찾아왔다. 영자는 그가 문을 두드리며 부르는 소리를 들었지만 문을 열지 않았다. 태호는 한참 동안 문을 두드렸고 결국 문 앞에 쭈그려 앉아 있었다. 그는 영자가 문을 열어주기를 기다렸지만 영자는 방 안에 가만히 앉아 창밖을 바라볼 뿐이었다. 태호는 한참 후에야 포기한 듯 일어나며 혼잣말처럼 중얼거렸다. 엄마, 왜 이러세요? 저희가 잘못한 거 알아요. 미안해요. 그런데 이렇게까지 하실 필요는 없잖아요. 그의 말은 영자의 가슴을 찌르고 지나갔다. 하지만 그녀는 여전히 조용히 있었다. 태호는 더 이상 기다리지 않고 발걸음을 돌렸다. 그의 발소리가 멀어지는 동안에도 영자는 창밖을 바라보며 움직이지 않았다. 그녀의 마음속에 남은 것은 자식들에 대한 실망과 그들로부터의 독립이었다. 다음 날 영자는 오랜만에 마을로 나갔다. 작은 시장에서 채소를 사고 일상적인 물건들을 사면서도 그녀는 마음속에 평온함을 느꼈다. 그동안 자식들의 무관심에 지쳐 있었던 그녀는 이제 자신을 위해 살아가기로 결심한 후로 조금씩 마음의 안정을 찾고 있었다. 마을 사람들과 간단한 인사를 나누고 시장을 둘러보며 혼자만의 시간을 즐겼다. 그녀는 더 이상 자식들에게 집착하지 않고 그들 없이도 살아갈 수 있다는 사실을 조금씩 받아들이기 시작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영자는 작은 꽃집에 들렀다. 남편의 영정 앞에 두고 싶은 꽃을 고르기 위해서였다. 영자는 정성스럽게 꽃을 고르고 집으로 돌아왔다. 꽃을 영정 앞에 두고 나서 그녀는 남편의 사진을 바라보며 미소를 지었다. 여보, 이제 나도 나 자신을 위해 살아가려고 해. 아이들한테 더 이상 기대지 않을 거야. 나 혼자서도 괜찮아. 영자는 남편의 영정 앞에 앉아 차를 마시며 조용히 시간을 보냈다. 마음속에서 오랫동안 억눌렸던 고통과 외로움이 조금씩 사라지고 있었다. 이제 그녀는 자신이 선택한 길을 걸어갈 준비가 되어 있었다. 그러나 그녀의 결심에도 불구하고 자식들의 연락은 끊이지 않았다. 태호는 다시 전화를 걸어왔고 이번에는 혜진과 태민도 차례로 연락을 해왔다. 그들은 모두 영자에게 사과하고 싶다고 말했다. 그들이 요양원에 대한 이야기를 나눈 것이 잘못된 판단이었음을 인정하며 어머니를 돌볼 방법을 다시 생각해보자고 했다. 하지만 영자는 더 이상 그들의 말에 흔들리지 않았다. 어느 날 저녁, 혜진이 집으로 찾아왔다. 영자는 그가 찾아올 것을 예상하고 있었다. 혜진은 문을 두드리며 조용히 말했다. 엄마, 나예요. 문 좀 열어주세요. 나 할 말이 있어요. 영자는 잠시 망설였지만 결국 문을 열었다. 혜진은 문이 열리자마자 눈물을 글썽이며 영자를 껴안았다. 엄마, 미안해요. 정말 미안해요. 우리가 잘못했어요. 엄마가 얼마나 외로우셨는지 이제야 알겠어요. 영자는 잠시 그녀를 안아주었다. 딸의 눈물을 보니 그동안 쌓였던 감정들이 복잡하게 얽히며 마음이 약해질 뻔했다. 그러나 영자는 딸의 눈물만으로 용서할 수는 없었다. 그동안의 배신감과 상처는 단순한 말로 해결될 수 있는 것이 아니었다. 혜진아, 영자는 차분하게 딸의 어깨를 잡으며 말했다. 내가 너희에게 기대는 걸 그만두기로 했어? 너희는 너희대로 삶을 살아야 하고 나도 내 삶을 살아야 해. 혜진은 눈물을 닦으며 고개를 저었다. 엄마, 그게 무슨 소리예요? 우리는 엄마를 돌볼 거예요. 다시는 그런 말 안 할게요. 정말로. 하지만 영자는 고개를 저으며 말했다. 너희가 진심인 건 알겠어. 하지만 그동안 내가 얼마나 외로웠는지, 얼마나 너희에게 기대려고 애썼는지, 그리고 그게 얼마나 허망했는지도 이제는 알겠어.
나 혼자 살아가는 법을 배우고 있어? 너희가 날 돌봐주지 않아도 괜찮아. 혜진은 더 이상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라 혼란스러운 표정으로 영자를 바라보았다. 그녀는 어머니가 정말로 독립적인 삶을 선택하려는 것인지, 그게 가능한 것인지 의심스러웠다. 하지만 영자의 눈에는 확고한 결의가 서려 있었다. 혜진은 더 이상 설득하려 하지 않고 그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엄마가 그렇게 생각하신다면 존중할게요. 하지만 언제든지 우리한테 연락해주세요. 우리가 있잖아요. 영자는 딸의 말에 미소를 지었다. 그래, 알겠어. 고맙다, 혜진아. 혜진은 한참을 머뭇거리다가 결국 집을 떠났다. 영자는 혜진이 떠난 후 다시 집안이 고요해지는 것을 느꼈다. 그녀는 딸과의 대화로 인해 잠시 흔들렸지만 결심은 여전히 굳건했다. 자식들에게 더 이상 의존하지 않고 스스로 살아가기로 한 선택을 번복할 생각은 없었다. 그날 밤, 영자는 다시 남편의 영정 앞에 앉아 차를 마셨다. 집안은 고요했고 그녀의 마음도 한결 가벼워졌다. 자식들과의 관계는 여전히 남아있었지만 더 이상 그것에 얽매이지 않기로 결심한 후로 마음이 편안해졌다. 그녀는 스스로 선택한 삶을 살아가기로 한 것에 대한 만족감을 느끼며 조용히 미소를 지었다. 여보, 이제 나도 나아갈 준비가 됐어. 혼자서도 괜찮아. 영자는 조용히 남편의 사진을 바라보았다. 이제는 더 이상 자식들에게 상처받을 일이 없다는 사실에 마음이 놓였다. 그녀는 자신을 위해 삶을 살아가기로 결심한 그날 이후로 한 번도 후회한 적이 없었다. 그리고 그 결심이 그녀를 더욱 강하게 만들어주리라는 확신이 들었다. 그 후 몇 주가 지나고 영자는 스스로의 생활에 점점 익숙해졌다. 더 이상 자식들의 연락을 기다리지 않았고 그들이 생각나더라도 미련을 두지 않으려 애썼다. 자식들이 간간히 전화를 걸어왔지만 그녀는 대부분 받지 않았다. 그들의 사과나 변명은 이제 그녀에게 아무런 의미가 없었다. 영자는 그저 혼자서도 충분히 살아갈 수 있다는 사실에 집중하기로 했다. 매일 아침, 영자는 남편의 영정 앞에 차를 올리고 조용히 기도를 올렸다. 남편과의 대화는 그녀에게 큰 위로가 되었고 그 순간만큼은 외롭지 않았다. 그녀는 차를 마시며 남편과 대화를 나누듯 속마음을 털어놓았다. 여보, 자식들한테 기대지 않고 사는 게 쉽지는 않지만 그래도 견딜만해. 이제 더 이상 그들의 말에 상처받을 일도 없으니까. 그녀는 조용히 웃으며 남편의 사진을 바라보았다. 남편은 여전히 그 자리에 있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지만 그녀는 그가 자신을 지켜보고 있다고 느꼈다. 영자는 이제 혼자 지내는 일에 익숙해지기 시작했다. 아침에 일어나 마을을 둘러보고 시장에 나가 필요한 물건을 사고 마을 사람들과 간단한 대화를 나누는 일상은 그녀에게 작은 기쁨을 주었다. 그녀는 더 이상 자식들에게 의지하지 않고 자신의 삶을 꾸려가고 있었다. 어느 날 영자는 오랜만에 집 근처 산을 오르기로 마음먹었다. 남편과 함께 자주 걷던 산길이었다. 그곳에서 남편과의 추억을 떠올리며 걸을 때면 그녀는 마음이 편안해졌다. 그녀는 등산화를 신고 천천히 산길을 걸었다. 산새들이 지저귀는 소리와 바람에 흔들리는 나뭇잎 소리가 그녀의 마음을 차분하게 만들었다. 산을 오르며 영자는 여러 가지 생각에 잠겼다. 자식들과의 관계, 남편과 함께했던 시간들, 그리고 앞으로 자신이 살아갈 삶에 대해 고민했다. 비록 자식들과의 관계는 완전히 회복될 수 없을지라도 그녀는 이제 그들에게 얽매이지 않기로 했다. 그들이 자신을 다시 찾지 않더라도 그것이 그녀의 잘못은 아니었다. 그저 세월이 흘러가며 자연스럽게 멀어진 것일 뿐이었다. 산 정상에 도착한 영자는 한참 동안 풍경을 바라보았다. 마을이 한눈에 내려다 보이는 곳에서 그녀는 깊은 숨을 내쉬며 마음속에 남아있던 무거운 짐을 내려놓는 듯한 기분이 들었다. 그 순간 영자는 자신의 삶이 더 이상 자식들에 의해 결정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확실히 느꼈다. 하산을 마친 영자는 집으로 돌아와 간단한 식사를 준비했다.
혼자 먹는 식사는 외롭지 않았다. 이제는 혼자서도 충분히 살아갈 수 있음을 알았기 때문이었다. 그녀는 그동안의 시간을 되돌아보며 자신이 얼마나 강해졌는지를 느꼈다. 자식들이 없더라도 그녀는 홀로 살아갈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었다. 며칠 후, 태호가 다시 전화를 걸어왔다. 이번에도 영자는 받지 않았다. 그들은 여전히 자신을 설득하려 할 것이 분명했고, 그녀는 그들의 말을 들을 필요가 없었다. 이제는 자신이 선택한 길을 걸어가기로 했기 때문에 그들이 다시 돌아온다 해도 달라질 것은 없었다. 그날 밤, 영자는 잠자리에 들기 전에 다시 한번 남편의 영정 앞에 섰다. 차 한 잔을 따르며 그녀는 조용히 말했다. 여보, 나 이제는 정말 괜찮아. 혼자서도 잘 살아가고 있어? 너도 나를 지켜보고 있지? 그녀는 사진을 보며 미소를 지었다. 그리고 오랫동안 쌓였던 고독과 상처가 조금씩 아물고 있다는 것을 느꼈다. 더 이상 자식들에게 얽매이지 않는 삶, 그들이 필요하지 않은 삶이 이제는 그녀에게도 익숙해지고 있었다. 영자는 남편의 영정 앞에서 조용히 기도를 마치고 잠자리에 들었다. 그녀는 긴 세월 동안 자식들을 기다리며 상처받았던 마음을 서서히 회복해 나가고 있었다. 비록 자식들과의 관계가 완전히 회복되지는 않았지만 그녀는 그들 없이도 충분히 살아갈 수 있는 자신감을 얻었다. 그 이후로도 자식들은 종종 연락을 해왔지만 영자는 예전처럼 그들에게 휘둘리지 않았다. 그들의 사과나 후회가 진심이라는 것을 알았지만 이제는 그것에 집착하지 않기로 했다. 그들도 자신의 삶을 살아가야 하고 그녀 또한 자신만의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사실을 깨달았기 때문이다. 영자는 이제 매일 아침 남편의 영정 앞에 앉아 차를 마시며 조용히 그와 대화를 나누었다. 그녀는 더 이상 자식들에게 상처받지 않겠다고 다짐했고 스스로의 삶을 지키겠다는 결심을 굳게 세웠다. 그날 이후 영자는 자식들이 다시 찾아오더라도 더 이상 흔들리지 않을 자신이 있었다. 그녀는 남편과 함께했던 시간들을 떠올리며 그 시간들로 충분히 위안을 얻었고 스스로의 힘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지게 되었다. 이제 그녀에게는 자식들의 용서가 필요하지 않았다. 그녀는 이미 스스로를 용서했고 스스로의 삶을 살아가는 것만으로도 충분하다고 느꼈다. 그녀의 마음은 더 이상 과거의 상처에 머물지 않고 앞으로의 삶을 향해 나아가고 있었다. 영자는 그 어느 때보다도 평온한 마음으로 잠자리에 들었다.